이번에는 밀어내기 기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밀어내기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 한 개의 도면이고요. 자, 도면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상은 뭐 간단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보았을 때 왼쪽과 아래쪽을 기준으로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이니까 프론트면을 잡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가로가 65죠. 65. 그 다음에 세로가 45. 자,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는 거리가 40mm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서 보니까 여기 뭔가 깎여 있는 거죠. 요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뭔가 깎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형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20mm고 세로가 25mm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뒤쪽으로 가는데 뒤쪽으로 자동으로 깎아내겠죠. 또는 이거를 눌러도 되겠죠. 근데 그 깎이는 값이 22mm더라. 이렇게 깎았습니다. 자,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앞쪽에서 보면 25만큼 또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면을 잡고 형상을 또 깎겠는데 이거를 삼각형을 그려도 되지만 뭐 요렇게 오려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위에서 여기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mm다. 25mm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작도를 해도 되는데 전제 조건은 지금 작도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형상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튀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해도 되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올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형상을 깎아내겠죠. 깎아내는데 이 값이 얼마냐? 여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22mm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깊이 옵션에서 빨간색 아이콘 눌러가지고 이면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밀어내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점을 만드는데 이 모서리 상에 점을 만든다라고 해서 ON입니다. 근데 이 모서리의 이 부분을 이 정점을 기준으로 20.4% 위치에 지금 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도면을 보면 실제 값이니까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값을 하겠다. 근데 10mm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이 보이게 하고요. 우리가 기준면을 만들 때는 많은 옵션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 점을 지나는 또는 세 개의 어떤 점이나 정점을 지나는 버텍스를 지나는 그러한 평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컨트롤 키 여기 컨트롤 키 여기. 자, 요렇게 지금 평면이 만들어졌고요. 이 평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바로 솔리드 파일로 형상을 바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버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쪽에서 왔을 때 또 이상한 형상이 있죠. 그 형상은 이렇게 됩니다. 또 평면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점, 이 정점, 여기 정점. 자, 이렇게 평면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졌죠. 이걸 가지고 똑같이 이제 솔리드 파일 하면 여기가 방향을 바꾸고 올게요.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가 아니고 여기 평면을 만들 때 이거 참조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요거 막 이게 아니라 요거다. 요거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솔리드 파일 해보면 여기만 잘라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솔리드 파일을 사용할 수 없고 밀어내기를 해야 됩니다.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기준면을 만들 때 참조했던 그 정점을 다 선택합니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 그리고 그 세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 주어야만 돼요. 자, 이렇게 했고 이거를 반대쪽으로 쭉 꼽아낼 건데 잘라낼 건데 이런 치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관통.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오른쪽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한 뷰,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면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밀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밀어내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하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걸 그리겠고요.
65에 45, 뭐 크기는 거의 같은 것 같네요. 자, 가로가 65고 세로가 45, 그 다음에 40만큼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숨겨졌죠. 근데 이제 이면에서 봤을 때 깎아낼 건데, 이면에서 봤을 때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더라. 삼각형이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대충 오는데, 이게 이 모서리에서부터 여기 점까지가 51이더라. 근데 그게 바닥에서부터는, 위에서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이건 또 20이더라. 요렇다는 거죠. 요렇게 되었는데, 요거를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깎아내겠는데, 깎아내는 값이 20이더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을 만들어 보겠는데, 여기를 찍어주고 비율이 아니라 실제값, 그 다음에 10mm입니다. 자, 이렇게 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면 거기만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정의 편집해서 세 점을 만들겠는데, 여기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면 그 원점이, 이 모서리 원점이 여기로 갔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서부터 15mm니까 다음 끝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주고 이거를 15라고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평면, 여기 컨트롤 키, 여기 이 점, 이 점. 이렇게 해서 솔리드화로 잘라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평면을 만드는데, 여기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잘라버려요. 여기도 반대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컨트롤 D 눌러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모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요걸 한번 그려보겠는데, 이런 영상 그릴 때 우리가 선을 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서 그려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게 그리려고 하면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추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 점을, 꺾이는 점을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또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자, 밀어내기하고 앞에서 볼 걸 그릴 거니까 이렇게 했고요. 선이 뭐 당연히 이렇게 수평을 갖다가 여기 원점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수평선과 그 테이프 점 선이 길이가 같으니까 같다고 주었고, 그 다음에 이게 80mm,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가 30도죠. 그래서 얘랑 얘가 자, 치수를 주는데 여기와 여기를 해서 30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두께를 주지 않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나오면 경고가 표시되는데 그냥 확인 눌러주고요. 지금 이대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께가 없는 서피스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서피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평면으로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면 60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으로 60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양쪽으로 30mm씩 해라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솔리드로 바꿀게 라고 하면 여기 두께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두께가 10T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두께가 안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 반반 안쪽 바깥쪽 반반 안쪽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 두 개만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가 호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를 주는데 여기 모서리 하나 찍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모서리 찍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반지름의 값을 30으로 해도 되겠지만 세트해보면 전체 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값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게 이 평면을 뭉개버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폭의 그 값이 50으로 바뀌든 70으로 바뀌든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라운드는 항상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트를 하나 더 해서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두 개 값이 같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는 R이 10mm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원을 뚫으려고 하면 밀어내기해서 이면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여기를 잠깐 대고 있으면 참조를 이룰 것이고, 뭐 이렇게 했고, 파이가 30파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쪽으로 깎아낼 건데 당연히 관통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치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면이 이렇게 되었죠. 여기 프론트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위에 이제 장호를 뚫어야 되니까 이면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리워가 참조를 좀 다르게 잡아요. 끝의 면을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여기 있는 그 프론트 면을 좀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 하나 긋는데 이렇게 대충 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0mm인데 이 30m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30이더라. 자, 근데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강화 원형을 하고 얘를 찍어줍니다. 값이 전체가 20인데 화살표 방향 이쪽 화살표 방향이 10mm다. 자, 이렇게 작업을 끝냈고 이 선을 선택해서 구성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것도 반대쪽으로 관통인데 깊이는 당연히 관통 불필요한 치수가 없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엔티티 별로 그리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그릴 것이 이제 이런 형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배관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엘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제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걸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R 100에다가 150이겠죠. 수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호가 있다는 거죠. 호, 중심 및 끝, 중심점, 시작점, 끝점.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150이더라. 150인데 이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이게 45도잖아요. 각도 치수기를 할 때 끝점, 중심점, 끝점, 가운데 버튼 누르면 각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해서 여기를 선택하고 단면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죠.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주었고 단면을 그립니다. 스케치해서. 그런데 원을 보면 100파이에 80파인 같아요. (80파이고) 100파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이런 엘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스케치를 하나라도 덜 하는 게 좋은 거고 수입보다는 밀어내기는 회전이 더 쉽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저는 회전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탑에서 보겠고요. 자, 원이 여기에 두 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80파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100파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회전이니까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50이었으니까 R이 300이겠죠. 그죠? 지름치수니까 회전이기 때문에 항상 지름치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전시킬 건데 몇 도? 45도.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아까 수입을 한 것보다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 쉽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매니폴드 비슷한 아주 간단한 거죠.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수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입은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요 형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회전입니다. 회전. 그래서 회전을 하겠는데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위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심선이 수직으로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5mm니까 90에 100파이네요. 이게 100파이고 외경이 100파이고 여기가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키는데 컨트롤 D 180도만 돌리겠다. 이게 아니라 반대다.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이거를 하면 내부 구경까지 내부에 있는 구멍까지 같이 이제 그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밀어내기를 합니다. 자, 탑에서 보겠고 그 다음에 참조로 여기 원을 잡아 주었습니다. 자, 중심선을 수직으로 하나 긋고 수평으로 하나 긋고 수직은 필요가 없겠네요.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심선 또 긋는데 기존 중심선에서 수직이 되게 됐죠. 여기도 중심선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원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선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원이 또 하나 있겠죠.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선택하고 컨트롤 키 요놈하고 요놈을 선택해서 대칭 목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잘라버리면 될 거고, 자 140에 그러니까 140이죠. 그래서 이런 치수교를 할 때는 여기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그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수평, 수직 또는 평행이 막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점을 찍고 여기까지 같이 찍으세요. 세 개를 찍으면 무조건 이 라인의 평행, 그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이 라인에 평행하게 치수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140으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라운드가 밖에 있는 라운드는 3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구멍은 얼마입니까? 구멍은 또 30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 값은 60이더라. 예, 60이겠고, 얘는 45도더라.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을 다 선택해서 얘를 대칭 목사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아래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낼 건데, 몇 T냐면 10mm만큼 되는 거죠. 자, 10mm만큼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R이 또 라운더 들어가죠. 여기가 이 컨트롤 키 여기 두 군데 라운더가 10mm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이 경우는 원을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0파일 하나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면 그렇죠. 안 되겠네요. 언두. 왜 안 되냐면 취소. 여기 메꿔져 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단면을 잘라보면 보기에서 단면에서 앞에서 잘라보면 이렇게 메꿔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회전을 해놓고 이면 찍고 컨트롤 키 이면 찍고 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의 면을 찍고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선택했던 두 개의 솔리드 면이 서피스로 이렇게 복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봅니다. 메꿔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만들어 놓았던, 복사를 해 놓았던 그 피처를 선택해서 솔리드화를 하면 이게 그냥 잘려버립니다. 서피스 대체를 하면 기존에 있는 서피스가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고, 재료 제거를 하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재료 제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깔끔하게 된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도면 보면 섹션 BB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기에서 단면 오퍼셋 단면을 이용해서 이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참조로 여기 원을 잡아줍니다. 자, 일치. 자, 이렇게 하면 방향을 반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색깔을 좀 주면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면이 요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파이 30이라고 하는 형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실 때는 다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제 30도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취소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30도만큼 기울어진 기준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준면에 또 뭐 수직한 또 뭘 만들어야 되겠죠. 평면을 거기다가 원을 그려서 뭐 밀어내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먼저 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설명하는 대로 자,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가 있죠. 근데 정면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정면도니까 프론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위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고 요렇게
그린다 그랬는데 여기 또 잘못해서 이퀄에 들어갔어요. 지울게요. 자, 여기에 이제 두께가 얼마냐면 이게 7T입니다. 이게 7T가 되겠고, 이게 18mm, 그 다음에 여기가 35mm, 얘가 100mm입니다. 보통 이건 한꺼번에 막 그리시면 여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양쪽으로 반반씩 해서 값을 66만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보고 여기서 또 밀어내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밀어내기를 하는데, 여기도 참조가 좀 빠져버렸죠. 참조, 그러니까 프론트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원, 그 다음에 여기 그려주고, 여기 그려주고, 예, 요렇게. 자, 그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게 34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가 22, 그 다음에 거기 파이가 19파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출되는데 저쪽으로 해야 되겠죠.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값이 13mm만큼 들어갑니다. 자, 기준면 지금 다 숨겨져 있는데 다 보이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울어진 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평면을 만들 건데 그게 탑인데 여기 있는 축이나 아니면 뭐 직선 모습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도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야만 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60도니까 30이니까 30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고 기준면 만들고 얘를 선택해서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되겠죠. 여기다가 파이가 원 하나 그리고 파이가 32. 자, 그럼 요런 형태로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걸 밀어냅니다. 저쪽으로 하는데 잘라낼 건데 관통, 반대쪽으로도 관통, 이렇게 됩니다. 번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본 모양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겠는데 앞에서 본 거니까 프론트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중심선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심선이 도면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가 30도 들어.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보면 경사진 직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근데 이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불필요하니까 이 선을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꼭 지점을 여기다가. 자, 파이가 얼마냐? 32더라. 요렇게 그리시는 거죠.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잘라내겠다. 네.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R5가 있습니다. R5가 여기에 삭제. R5mm가 있고요. 근데 저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밀어내기, 이거는 뭐 패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해서 프론트면 잡아주고 중심선 하나 그어주고 7.0에서는 그리실 필요 없는데 뭐 7.0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주고 대칭 곡사, 예, 파이가 12파이, 그 다음에 수직이 28, 51, 33.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 끝난 것이고, 단면을 한번 잘라봐도 단면도 뭐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 동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수기입이 하나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치수가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 뿔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건데,
이게 이제 R이 200이니까 한 2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데 또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는데 앞에서 본 정면도 섹션 A라고 되는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그냥 뭐, 자, 중심선 하나 긋고 회전이니까 원을 긋는데 R 200이니까 파이가 40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쫙 하고 내부는 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돌리는데 180도만큼만 돌릴 건데 여기 아니라 반반 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또 회전하는데 또 앞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이 요렇게 간다. 근데 여기 45도더라. 자, 근데 여기 또 직사각형 이걸 씁니다. 직사각형 할 때 요걸 쓰시면 안 돼. 이쪽에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튀어나와요. 그래서 안 튀어나오게 여기를 그리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치수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250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가 100파이더라. 네, 됐고요. 라운드가 50이죠. 뭐 라운드 지금 한번 줘볼까요? 여기가 라운드가 50을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두 개를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칭목사 하는데 라이트면 잡아서 대칭목사 했습니다. 작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시프트입니다. 지금까지 모델링한 전체를 동일한 두께만 남겨버리고 파버리는 게 쉘입니다. 자, 선택하면 다 사라져요. 네, 시프트다. 자, 컨트롤 키 여기도, 컨트롤 키 바닥면도. 자, 다 사라졌죠? 자, 근데 거기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구멍이 오른쪽에서 보면 나와 있더라.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이니까 라이트면 잡고 중간이죠. 작업을 하겠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중심선을 수직으로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직사각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대칭목사를 합니다. 자, 평면으로 보면 여기와 여기가 거리가 25예요. 그 다음에 우측면으로 보면 바닥까지가 20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게 끝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냥 크게 같다 라고 지정하고, 이거 한 뭐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단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깎아낼 건데, 양쪽을 깎아내겠고, 폭이 얼마냐면 50이더라. 예, 됐습니다. 자, 라운드, 전체 라운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누르면, 뭐, 안 되네. 안 되는구나. 예, 그냥 하겠습니다. 두 개에서, 세트해서 전체 라운드. 뭔가 이상하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저기 다 들어갔네요.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왼쪽. 예, 이렇게 하면 되네. 그 다음에 라운드 값을 25로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자, 앞에서 오는 단면이 프론트겠죠. 프론트면 이게 A였죠. A. 색깔이 이렇게 생겼다. 뷰 A. 맞죠? 그 다음에 또 단면을 하나 더 만들겠는데, 라이트면 이거는 B가 되겠는데, 얘도 이렇게 보여라.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였고, 컨트롤 D 눌러보면 이렇게 보였고, 단면 끄면 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하는 교육할 때 쓰는 밀어내기와 회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다음 동영상에는 뭐 다른 부가적인 명령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